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보통 특종이라고 하면 남이 보도하지 않은 내용을 독자적으로 취재해서 단독으로 보도하는 경우를 이르지만 어차피 공개될 내용을 남들보다 조금 먼저 보도하는 경우도 특종, 시간 특종으로 분류됩니다. 어제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한 사건도 언론사들끼리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상황을 속보로 앞다퉈 보도하면서 특종 경쟁을 벌였습니다. 종편과 보도 채널들은 아예 장시간 생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특종 경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보도를 어제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스 김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저희가 이번 사안을 보도를 했습니다만 김 기자께서 간단히 어제 상황 한 번 더 정리해 주실까요? 네, 경찰이 어제자로 14일째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집행부를 연행하겠다며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 침입을 시도하면서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략 작전은 8시간 이상 이어졌는데요.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최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22일 오전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며 민주노총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7시간 이상 대치가 이어졌고요. 총 130명 이상이 연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7시간여의 진압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찰이 체포하겠다고 한 철도노조 간부들은 전날 이미 건물을 빠져나간 것으로 그렇게 확인돼서 지금 논란이 엄청난 파문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을 종편과 보도 채널들이 생중계를 했던데요. 어땠습니까? 네, 작전이 시작되면서부터 사실상 중계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오전 10시경부터 전 과정이 생중계됐습니다. 정규 편성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TV조선은 거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생중계했고, 채널A, MBN, 뉴스와의 YTN 등 종편 및 보도 채널들이 사실상 실시간 생중계로 관련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이 아주 가관이었는데요. TV조선에 출연한 패널은 저런 작전은 우리가 용산 참사에서도 봤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속전속결로 끝냈어야 한다. 이런 멘트를 하기도 했고요. YTN 생방송 스튜디오에 출연한 황태순 씨는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멘트를 해서 SNS에서 지속적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제일 과간은 새누리당 윤상현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최초의 이제 민주노총 건물 침탈이 있는 오전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을 향해서 이제 동짓날인데 팥죽은 드셨냐라고 이제 멘트를 하고 브리핑을 했는데 첫 번째 브리핑에서는 민주노총 상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지금 민주노총에서 침탈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 새누리당의 입장은 뭐냐라고 하자 윤상현이 알아보겠다. 그리고 아직은 입장을 곧 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 브리핑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윤상현 의원 브리핑에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에요. 예, 직함도 빼버리시네요.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제 언론 제가 이제 아무래도 매체평지 기자다 보니까 타임라인에 언론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TV를 부숴버리고 싶었다가 제일 화끈한 반응이었고, 제일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종편이 그 상황을 생중계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것은 이제 시각에 따라서 판단의 결을 좀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화면을 전달하는 해설과 스튜디오 출연자들의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지적되었던 종편의 어떤 편향성 같은 것들이 어제를 맞아서 폭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방적인 해설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한 언론 관계자는 이게 무슨 종편을 위한 일요 버라이어티 예능이냐 이런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글쎄요, 중요한 보도임에는 분명한데 그것을 흥미 위주로 속칭 언론계에서 그러거든요. 그림 된다라는 네. 표현을 쓰는데 긴박한 현장 상황이 그대로 시시각각 화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도하는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흥분할 수도 있고요, 스스로. 그렇죠. 일정한 어떤 편향성을 갖게 되면 거기에 편승해서 한쪽이 잘한다, 더 해야 된다, 이런
되게 스포츠 중계하듯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어제가 전형적으로 이제 그랬는데 예를 들면 뭐 문이 뜯어지는 순간 같은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듯한 뭐 오한마로 치면 문이 부서지냐 안 부서지냐 이런 걸 스튜디오에서 논하고 네. 문이 넘어간다 사실 이제 그 중요한 게 문이 뜯어지고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 그 현장의 안전이라든지 실제로 어떤 영장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론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으로 이 사건을 스펙타클화해서 스포츠 중계인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진입과 진입하지 않는 것이 어떤 그 자체로 목적인 것처럼 네. 뭐 이런 식의 시각을 보여줬다는 건 뭐 국내 언론사 방송사에 좀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 경찰 진입의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안전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수색 영장이 없이 이루어진 작전이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불법성 논란 이런 문제점 지적은 없었나요? 네, 거의 그게 이제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애초에 이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그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법상의 법률주의 원칙 같은 것들이 공권력일수록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뉴스의 어떤 그 해설과 비판 기능이 작동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오후 정도까지는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노총에 진입해서 그 철도노조 집행부를 잡아야 된다. 이 단선적인 회로 위해서 쫓아갔고요. 그리고 언론들이 엄청나게 이제 보도에 가세를 하고 관련 사진들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차 특종으로 계속적으로 쏟아지면서 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었다더라. 뭐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가 빠져나갔다고 하더라. 네.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어느 정도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씩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본질적인 시각은 전혀 짚어지지 않았고요. 그건 어제 그 지상파 메인 뉴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엄청난 충돌이 있었고 격렬한 저항이 있었고 한데 사실 이 경찰의 진입행위 자체가 사실 이제 뭐 단순한 민주노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정당성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냐가 언론에게 중요한 포인트여야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짚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지금 법률가들은 그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헌법 제12조 3항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격렬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조 3항 내용을 좀 읽어주실까요? 네, 뭐 12조 상항이 이제 영장주의 위반인데요. 경찰관 등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 범위를 시간적, 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피의자를 현실적으로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 하나고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16조가 적용될 수 없고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체포영장만으로 그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제약,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체포영장과 그 압수수색 영장을 수반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거 관련 판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굉장히 그리고 근대법이나 형법상의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법률가들의 그 소견이고요. 그래서 어저께 상황이 있고 오늘 11시에 바로 주요 법률가들이 이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 부분들은 법리적으로 경찰이 엄청난 좀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체포영장만 가지고도 그곳에 체포 대상자가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 그것을 입증할 만한 개연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닐 텐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없었던 것이 네.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 입장이 매우 공공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그 건물이 언론사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노총에 입주해 있는 건물이 지금 경향신문 건물인데요. 경향신문은 오늘 그 별도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신문 제작에 엄청난 차질을 빚었고 언론사 건물에 이렇게 공권력이 무리하게 들어온 것에 엄중 항의한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질서와 긴장관계 문제가 완전히 무너진 날이 아니었나. 그래서 언론사 건물을 들어가는 것에 대한 신중함, 그리고 그 건물을 들어가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긴장감, 그리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이 이제 뭐 100번 양보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가기까지의 어떤 설득과 협의나 혹은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네. 총체적으로 좀 과정이 전반적으로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폭력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문제에 함구하고 있는 청와대의 비겁함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보도를 하는 주체가 뭐 보도 내용을 어찌하든 요 부분과는 좀 무관하게요. 이런 현장에 있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보도 자체가 생중계 자체가 기록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긴 할 텐데요. 종편들이 낱낱이 현장을 생중계한 것이 종편이 우호적인 이 정부와 이 권력에 득이 됐을까는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록의 의미인데요. 특히 지금은 어떤 방송이라고 하는 단일 매체가 이렇게 압도하는 매체 환경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가 경합하는 형태의 매체 환경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뭐 SNS의 반응들도 보면 화면은 이제 종편 등으로 실시간 책으로 보면서 그거에 대한 반응은 SNS라든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날리는 어떤 멘션으로 확인을 하는 네. 뭐 이런 형태의 멀티한 시청들이 일반적인 형태로 이제 타임라인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종편이 어쨌든 과거에 뭐 90년대 사태라든지 아니면 뭐 2004년 평택 대출이 사태라든지 이런 때 보도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번 사태의 경우에 오전부터 낱낱이 생중계가 되면서 밤에 2만 명이 그 현장에 모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편이 뭐 당장의 하루치 시청률을 생각해서 엄청나게 생중계를 했는데 약간 긴 호흡의 전국으로 보면 종편의 보도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2003년도 대출이 사건을 생중계했던 앵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그 사안에 대한 입장들이 갈렸으니까 그때 그 당시 보도를 했던 주체들이 판단했던 것은 이 사안 자체를 알려야 된다는 점. 네. 다른 부분들은 뭐 별개의 문제로 치고, 근데 뭐 종편들이 어떤 선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청률 경쟁 차원에서 보도를 한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듯이 그런 좀 부적절한 보도들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우리 김 기자가 짚어주신 대로 우리 시청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보도의 정보들을 취합하고, 근데 그럴 때 가장 부족한 것이 현장 화면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뭐 서울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열려도 아무도 보도하지 않으면 뭐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현장에 가지 않는 네,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편 보도가 무의미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네. 네, 다만 이럴 때 제가 언론인으로서 일종의 전문가로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자면 종편 보도 이런 생중계 소리를 죽이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하시기 바랍니다. 청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하실 때도 의미를 부여하는 자막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안이 이게 뭐 어떤 화면이다, 뭐 어떤 시간이다, 이런 사실관계에 관한 자막만 부가 요소로 참고하시면 뭐 일종의 활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여태까지 많은 다이나믹한 현장들이 있었지만 어제처럼 폭발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편 채널들이 다 이제 어쨌든 그 현장을 생중계하기 시작하면서 네. 발생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지금 이 사건에서 종편이 다른 의미를 애써 계속 부여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의 시민들이 어떤 민주적 감수성이라든지 민주화를 진전시켜온 경험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어떤 일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뭐 어떤 결과를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전혀 다른 결과로 펼쳐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내일 이어지는 보도도 좀 네. 체크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양상의 보도를 네. 하는지.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스 김한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